운전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선의 썰방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5일 모처럼 아침부터 햇살이 강하고 소나기가 때때로 내립니다. 최고 온도는 31도인 주말 날씨입니다. 4일차 저녁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일에 비해 너무 확 줄어버렸습니다. 요사이 늘 10,000명을 넘어선 수치인데 어제는 오래간만에 10,000명 이하로 확진자가 나왔으며 하룻밤 사이 호치민의 경우 거의 절반 가까이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걸 믿어야 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왜 우리는 이런 통계가 전혀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해피도 베트남에서 발표하는 숫자를 전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제발 정점을 딱 찍고 내려오는 그래프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낭은 베트남 특유의 골목길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이 등장, 단속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붕따오시도 모든 골목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골목 모니터링이 효과를 보면 아마 호치민시도 도입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틱톡에 골목길 날아다니는 드론 3총으로 박살나는 영상이 곧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구나. 박살난 영상 올리면 바로 추적해서 잡혀갈 수도 있겠네요. 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방역관리 담당자로부터 전체 메시지가 왔는데 며칠 전 시행하였던 세대별 1인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주택에 살지 않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코로나로부터 약간 더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트남 가옥 구조는 코로나로부터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제 베트남 소식을 열심히 전달해 주시는 코코TV 영상을 보다가 참 공감이 가고 오늘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 주신 댓글이 있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개나리 부동산님이 올려주신 댓글인데 호치민 도시구조를 보면 빌라단지나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인구의 85%가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오토바이만 다니는 골목길에 삽니다. 많은 주택들이 골목길에 면한 출입문 하나와 창문 하나인 건물에 살고 있고 그나마 뒤쪽으로 길어서 환기가 거의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 생활 패턴이 문 열어놓고 문 앞에 문간에 나와 이웃과 살을 맞대다시피 하고 코로나로 외출 금지인 지금도 바글바글 모여서 마치 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골목길 안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 골목 안에 환자가 생긴다면 다 전염되는 거지요. 이런 구조 때문에 환자는 줄어들 수 없어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햇볕이 없고 신선한 공기의 유통이 없고 공간적인 차폐가 없고 병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는 거기에 더해 아파트나 빌라에 갈 돈도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자를 양산하고 죽어갈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국 사람들에게도 알 수 있게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라는 내용인데 참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9월 4일 저녁 코로나19 확진자는 9,521건을 추가 발표해 누적 확진자는 총
51만 1,17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24시간 동안 5,40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7명을 추가 발표해 누적 사망자 12,79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 순위 1위 도시는 호치민 4,104건. 어제 일 안 했네. 2위는 빈증성 2,485명, 3위 동나이 992건, 4위 롱안성 544건. 해외 유입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지 사시는 분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베트남어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통역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니 의료적으로 정말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드려 보세요. 한 분은 정교환 선생님이시고요. 다문화 가정 엄마입니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많은 교민들을 위해서 온라인 통역 봉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병원 가시거나 격리시설에 계시거나 봉쇄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번호 여기에 자세히 적어 놓겠습니다. 카톡 연락처를 잘 적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빈탄군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최영경 선생님, 호치민 인사대 출신이십니다. 벤남 현지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가족들 간병도 해봐서 병원 내부 사정을 좀 압니다. 곁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리 호출해도 잘 보러 오지 않습니다. 교민분들 중에 확진 판정돼서 격리실로 이송되거나 아파서 병원에 방문해야 할 경우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실 때 미흡하지만 제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영사관이나 한인회처럼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요구사항이나 불편함 등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최영경님 전화번호 잘 적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역은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푸녕군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위에 베트남어 자원봉사자 선생님께서 의료적으로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하셔서 언어적 도움을 받으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위 내용은 한국인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일상으로 매일 똑같은 지겨운 하루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세계 최대 동굴군 베트남 중국 꽝빈성 뽕략개방 영상과 2000년대 갬성 음악으로 힐링 잠시 하고 오겠습니다. Strength and show me your weakness. We're in this together now. We're in this together now. Give me your love and tell me your secrets. 'Cause we're in this together now. Yeah, we're in this together now. I'll keep you safe, I'll give you my everything. Even if we're falling down, even if we're falling down, all of me is yours, every part of me. 'Cause we're in this together now, you and me together now.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we're scared to lose each
each other. What's the point of living without you? 베트남 9월 4일 아침 기준 3대 도시에서 진행되는 코로나 통제 및 확진자 동향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호치민에서는 9월 3일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8,400건으로 나타나면서 사상 최대의 숫자를 기록했고, 하노이시는 9월 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 위해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등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호치민시 하루 확진자 8,499건 사상 최대. 호치민시에서 9월 3일 발표된 확진자 사례가 8,499건으로 전날 대비 2,536건이나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표되었다. 호치민시 포털에도 하루 확진자를 8,480건으로 발표했으며 100% 지역사회 감염자로 발표한 상태다. 호치민시에서는 연초 이후부터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9,842명으로 약 1만 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자 비율은 약 4.2%로 급증해 세계 보건기구의 평균 치사율 2.1%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에서는 약 2개월 넘게 강화된 시행령 16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약 2주 전부터는 있는 곳에서 그대로라는 모토의 시행령 16호, 더 강해진 16호를 지칭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치민시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완화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시 당국은 정부의 결의안에 따라 9월 15일 이전까지 최대한 방역에 힘쓰기 위해 앞으로 남은 11일 동안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호치민시 시민들과 현지 체류 한국인들은 모든 생활이 중단된 채 거리두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발소와 미용실도 문을 닫아 2개월 이상 머리도 손질 못하는 등 그야말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기다리다 지친 일부 한국인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귀국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현재 머리를 기르고 있는 이유도 이발소가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현재 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ly trà đá 50k cây. Ngày hôm qua đã khác hôm nay, chỉ là không yêu nhau sao tim đau đến. 하노이시 거리두기 완화라지만 더 강력해진 봉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저녁 공문을 발행하고 3대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해 일부 옐로우존과 블루존 지역에서는 방역 기준을 지시령 15호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하노이시 중심부는 대부분 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이전보다 더 강화된 지시령 16호에 따른 거리두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나타났다. 교통량이 많고 비즈니스 시설과 상업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레드존에 대한 이동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노이시 공항국은 새로운 QR코드 체계의 통행증을 발부하고 정부 기관을 거쳐 공항국에서 발급하는 절차로 강화했다. 특히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서류도 접수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행증
발급 절차는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검역 통제소에서는 QR코드 확인 시스템을 갖추는 등 가짜 통행증에 대한 선별만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시는 실질적으로는 밀집도가 높지 않은 교외 지역에서는 방역 단계를 일부 완료한 후 시의 방역 역량을 시내 중심부로 이동시켜 더 강력한 이동 통제를 진행하기 위해 권역별 방역 단계 완화 조치를 꺼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연기된 거리두기로 하노이시에서는 약 2개월 이상 강력한 이동 통제를 실시해 사실상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음식점이나 일반 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던 한국인들은 극심한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낭시 권역별 거리두기 완화. 다낭시 당국은 9월 5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행했다. 이에 따르면 위험 수준, 레드존, 옐로우존, 블루존에 따라 방역 단계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레드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봉쇄 규정에 따라야 하고, 옐로우존은 지시령 16호 수준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QR코드, 통행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하나의 도로 2개의 목적지에 따른 이동 통제가 지속된다. 블루존, 연속 14일 동안 지역 감염자 발생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일 간격으로 재래시장 등에 갈 수 있으며, 각 가정에서는 1명을 지정해 재래시장 방문용 QR코드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블루존에서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녹지구역 및 공공장소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확보해야 한다. 레스토랑 및 상점, 식당은 온라인으로만 판매되고 현장 판매는 불가능하다. 베트남의 북부 하노이시, 중부 다낭시, 남부 호치민시에 걸쳐 있는 주요 3대 도시에서 봉쇄 수준의 거리두기를 약 2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해 많은 경제 지표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베트남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채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베트남 자체에서 개발한 나노코박스 코로나19 백신이 3회 이상 승인을 앞두고 있어 만약 최종적으로 응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그동안 겪어오던 백신 비근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고 유튜버인 저에게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돈 안 드는 구독 알람은 좀 많이들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하신 분은 한 번 더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되니까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